이번 시간에는 운동량 방정식의 응용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분류에 의한 추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탱크에 붙어 있는 노즐에 의한 추진입니다. 여기 이렇게 탱크가 있습니다. 이 탱크에 지금 이렇게 유체가 담겨져 있어요. 이때 탱크 밑면에 바로 유면으로부터 H가 되는 곳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노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유체는 어떻게 해요? 분출이 되겠죠. 어떤 V라는 속도로 이렇게 분출이 될 겁니다. 자, 이때 만약에 여기에 어떤 이런 그 벽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유체는 어떨까요? V라는 속도로 이렇게 분출이 되면서 벽을 미는 힘이 발생이 되죠. 그렇죠? 예, 바로 이렇게 벽을 미는 힘이 발생이 됩니다. 그 미는 힘 이 F가 이 탱크를 앞쪽으로 이렇게 전진시키는 추력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미는 힘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탱크에 이렇게 바퀴를 달아놓은 이런 장치를 우리가 이제 그 수조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수조차가 이제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F 값을 한번 그러면은 지금부터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요, 노즐의 그 분류 속도 V죠. 예, 이 V 값은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토리첼리의 정리에 의해서 루트 EGH 값을 갖게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때 이제 이 분류에 의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력 그 F가 이제 그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역시 이것도 운동량 방정식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거 X축 방향에 대한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 유면에 이 단면을 갖다가 1단면이라고 놓고요. 그리고 여기 노즐의 단면을 2단면이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단면 1과 단면 2의 이 운동량 방정식을 이제 적용을 시켜보면 되겠죠. 자, 먼저요. 여기에서 서메이션 fx 뭡니까? x축 방향에 작용되는 모든 힘의 합이에요. 자, 그럼 거기에서는 압력에 의한 힘이 있는데요. 단면 1에서의 압력, 대기압. 단면 2에서의 압력, 대기압. 서로 압력이 같은 압력이에요. 그래서 압력에 의한 힘은 서로 상쇄에 대해서 서로 없어집니다. 그럼 남는 것은 뭐만 남아요? 바로 이 추력 F만 남습니다. 즉, 뭐예요? 이 분류가 벽을 미는 힘 F만이 남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서메이션 fx 값은 이제 F만이 남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요. Vx2 값은 어떤 값이 되나요? 바로 여기 단면 2에서의 속도, 분류의 속도예요. V 값이 되죠. 예, 그래서 이 Vx2 값은 이제 V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Vx1 값은 뭐예요? 여기 단면 1에서의 그 이 유체의 속도예요. 자, 그런데 이 유체는 어떻습니까?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예요?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X축으로 봤을 때의 Y축 방향이니까 이거는 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Vx1 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서메이션 fx 뭐예요? f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로우 q, 예, 로우 q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만 남아요? 바로 이 v 값만 남습니다. 네, 이렇게 v 값만 남게 되죠. 자, 이 값이 바로 뭐냐면 이 수소차를 이렇게 전진시키는 바로 추력 F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요, Q 값 대신에 바로 AV 값을 대입을 하고요. 뭐예요? A는 바로 이 노즐의 단면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속도가 이제 V니까 유량은 AV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출 속도 V 값은 여기에서 토리첼리 정리에 의해서 루트 EGH가 되잖아요. 자, 이 값을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요, Q 대신에 AV를 대입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로우 AV 제곱이 되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V의 제곱 값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이 값도 같이 제곱을 하게 되는 거니까 V의 제곱은 EGH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로우는 뭐예요? 밀도잖아요. 예, 로우 값은 지분의 감마. 여기서 감마가 뭐예요? 비중량이죠. 예, 비중량을 중력과 속도로 나눈 게 밀도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G값하고 이 G값이 이제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남는 값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2의 감마 AH. 이 값만 남게 되죠. 2의 감마 AH만 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감마 H 값. 예, 감마 H 값은 이 값은 뭐냐 하면은요. 바로 이 위치에서의 압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유체의 비중량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의 깊이 h를 곱한 값이에요. 이게 이제 이 위치에서의 압력값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뭘 곱했습니까? 바로 이 노즐의 단면적을 곱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로 뭐예요? 이 부분에서 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에 뭐예요? 2배가 된다. 자, 즉 탱크는 분류에 의하여 노즐의 면적에 작용하는 정수압,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 감마 AH 값을 말합니다. 예, 이것의 2배의 힘을 받아 분류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요. 예, 분류는 이쪽 방향이고요. 이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두 번째로 로켓의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림에 로켓이 있습니다. 자, 이 로켓은 어떻게 해서 추진을 하나요? 이 로켓 내부에 연료를 탑재하게 되죠. 예, 이 연료에는 이제 고체 연료도 있고 액체 연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료를 갖다가 태우죠. 연소시키면서 그 연소가스를 갖다 배출시키죠. 이 배출시키면서 바로 뭐예요? 이 로켓은 추력 F를 받게 됩니다. 이 수조차하고요,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운동량 방정식에서요, Y축에 대한 걸 이제 따져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를 1단면이라고 놓고요. 여기를 이제 2단면이라고 만약에 놓는다라고 한다면은요. 2단면에서의 속도는 이제 V값이 되고요. 단면 1, 여기에서의 속도는요. 0이 되죠. 예, 그러니까 VY1은 이제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예요? 힘은 F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요, 똑같이 여기 수소차에서와 마찬가지로 로켓이 받는 추력 F 값은 그대로 로우 QV가 됩니다. 여기서 이 로우 Q 값, 즉 밀도 곱하기 유량한 값이죠. 예, 이 로우 Q는 단위 시간당 그 분사되는 그 연료의 이제 질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질량이라는 것은 뭐예요? 질량이라는 것은 밀도 곱하기 최적이잖아요. 예, 밀도 곱하기 최적인데, 예, 이때 이 최적이 뭐예요? 이 Q 값이잖아요. 그런데 이 Q 값은 뭐예요? Q 값의 단위는 어떤 단위를 갖나요? 미터의 세제곱에 per sec, 즉 단위 시간 동안의 최저값으로 나타내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 로우 Q 값은요, 단위 시간당 분사되는 그 연료의 그 질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V는 이제 분사 속도가 되겠고요. 다음은 세 번째로 제트기의 그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비행기가 있습니다. 자, 이 비행기에는 지금 제트 엔진이 이렇게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제트 엔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여러분들이 공항에서 이제 보셨죠? 우리가 이제 그 타고 다니는 그 여객기 날개 밑에 장착되어져 있는 그 엔진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공기가 이 프로펠러가 이제 회전하면서 흡입이 되죠. 이렇게 공기가 흡입이 되면은 여기에서 압축기에 의해서 이 흡입된 공기를 압축시킵니다. 그 압축시킨 공기를 여기 연소기에서 연료와 같이 혼합을 해서 이제 연소를 시키죠. 연소를 시키면 이제 연소 가스가 이제 배출이 되는데요. 이 가스가 이제 배출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그 터빈이 있어요. 이 터빈을 지나서 이제 이렇게 배출이 되는데 이 터빈을 지나면서 이 터빈을 회전시킵니다. 근데 이 터빈과 연결되어 있는 이 축에 프로펠러도 같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빠져나가는 이 연소 가스에 의해서 또 이 프로펠러를 회전시키는, 그래서 효율을 높이는 그런 이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팽창된, 연소가 되면서 팽창된 그 연소 가스가 여기 노즐을 통해서 이제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 비행기에 이제 추력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비행기가 이제 전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추력 F를 한번 우리가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그림에서 입구와 출구에서의 밀도 및 유량을 각각 ρ1, Q1, 그리고 ρ2, Q2라고 이제 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서 입구 쪽에서의 그 흡입되는 공기의 속도를 이제 V1, 그리고 밀도를 ρ1, 그리고 유량을 Q1이라고 놓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의 그 연소가스가 빠져나가는 그 분출되는 속도를 V2, 그리고 밀도를 ρ2, 그리고 유량을 이제 Q2라고 이제 놓게 되면은요, 이때에 그 입구에서 단위 시간에 얻는 운동량은 ρ1, Q1, V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출구에서의 잃는 운동량은 ρ2, Q2, V2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운동량의 그 변화값이 바로 이제 이 비행기를 전진시키는 그런 이제 추력이 되는 것이죠. 역시 이제 운동량 방정식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제 그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X축 방향으로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여기 서메이션 fx 여기를 이제 1단면이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2단면이라고 이렇게 이제 놓게 되면은요. 1단면과 이제 2단면에서의 이제 그 모든 힘의 합이죠. 서메이션 fx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대기압, 여기에서도 대기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에 의한 힘은 서로 또 역시 상쇄가 돼서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뭐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 연소된 그 가스가 이제 분출이 되면서 앞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연소가스가 분출이 되면서 뭐예요? 미는 힘이 발생이 되죠. 예, 그 미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추력과 같은 값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서메이션 fx에서는 f 값만이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추력 f 값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의 이제 뭐예요? rho q vx2인데요. 여기에서 단면 2에서의 밀도가 rho2잖아요. 그리고 유량이 q2, 그리고 속도가 v2입니다. 그리고 단면 1에서의 이제 밀도가 rho1, 그리고 유량이 q1, 그리고 이제 속도가 흡입되는 공기의 속도가 이제 v1이에요. 바로 이 운동량의 변화량만큼 이제 이 비행기는 추력 F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그 ρ1과 ρ2가 서로 같고 Q1과 서로 만약에 Q2가 같다라고 한다면 바로 간단하게 식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V2하고 V1은 서로 다르겠죠. 예, V2가 훨씬 더 큰 속도를 갖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요,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이 연소기에서 연료가 이제 그 흡입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그 연료가 이제 분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엄밀히 말하면은 이쪽 단면 2에서의 밀도 값은 여기 흡입될 때에 여기에서 단면 1에서의 이 밀도 값하고 서로 다르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량도 서로 이제 다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값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요. F는 rho Q의 V2-V1 이 식에 의해서 이 비행기의 그 추력값 F를 이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